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2019년 3월 4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선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어입니다. 네, 예. 드림 오아 일루전으로 정해봤습니다. 꿈 또는 환상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어를 잘하시네요. 예. 어떤 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었던 그 야구장 신축, 이른바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후보지 선정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이 5개 자치구 가운데 그 4개 자치구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좀 많았었죠. 예. 이에 일각에서는 새 야구장을 짓는 문제보다 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나 아니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 돈이 더 많이 투입되고 또 갈등 양상도 한층 첨예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동력이 상실되고 이 야구장 신축 문제가 오히려 이슈의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칫 이제 또 지역 간의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뭐 이 사업을 결정을 했더라면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시는 최근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의 핵심인 그 정량적 평가 항목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입지 환경과 접근성, 그리고 사업 현실성, 도시 활성화, 경제성 등 이 5개 항목이 각각 20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대전시는 또 정성적 평가도 첨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예. 전문가 50여 명 정도가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그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대전시가 제시했던 그 입지 선정 기준과는 좀 다릅니까,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는 작년 8월에 그 관련한 과업지서를 처음에 내려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2월 18일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라진 그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선에서 큰 혼란이 있다는 게 그 자치구들의 설명입니다. 예. 특히 각 자치구들은 이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량적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정성적 평가 가중치 반영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최종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바꿔 말하면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도 이 정성 평가단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가중치가 반영되면서 최종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량 평가라는 것은 숫자와 데이터화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지만 이 정성평가라는 것은 평가자의 이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과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래서 자치구들이 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다가 뭐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를 선언했던 그 2030년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 여부와 연계를 시켜서 야구장 입지와 기본 설계안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어서 그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좀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성구 학하동과 그 용계동 일원의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그 부지 개발과 연관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인데요. 이에 이제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들이 현재 강력 반발 중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야당은 그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그 새 야구장 건설에는 반대 목소리는 세게 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 이 아시안 게임 유치 반대 논리를 내세우면서 대전시를 공격하는 뭐 좋은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각 자치구마다 분명히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이 지역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우려 분명히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합을 위한 야구장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야구장 뭐 신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또 새로운 야구장 건설에는 그 정작 야구 팬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뭐 특정 분야, 뭐 건설 관련 분야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입지 선정에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점들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런 대형 사업을 기획할 때는 그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주머니 사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그 뭐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현재 대전시정의 슬로건에 맞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예. 자칫 드림파크 즉 꿈의 구장이 아니라 그냥 꿈만 꾼 허상 그 일루전 파크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뭐 실현 가능하지만 이 환상은 연기처럼 날아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불안한 밤길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전 지역 성평등 안전지수가 그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면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에 따르면 대전의 성평등 지수 안전 분야가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 대전의 성평등 안전지수는 67.3점으로 그 16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뭐 이는 전국 평균인 70점보다도 2.7점이나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안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지역과 잠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대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 안전 분야 1위는 전북이라고 합니다. 이 전북이 얻은 점수는 85.4점인데요. 그러니까 이를 대전과 비교하면은 18.1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인 충청권 전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충북이 69.3점, 그리고 충남은 69.1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전, 충남부 모두 이 분야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욱더 심각한 점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서 대전은 3점이나 이 수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 대전 방문의 해인데 이렇게 안전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사람들 보고 대전 오라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좀 난감한 측면이 있죠. 예.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건 선정하는 겁니까? 네, 이 성평등 지수 안전 분야는 크게 이제 강력 범죄의 이제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그 세부 지표로 구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은 강력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9.1%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86.7% 이래 가장 높은 강력범죄 여성 피해 비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여성이 차지하는 이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뭐 90%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뭐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너무 편중된 게 좀 많은 지나치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CCTV 설치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국 사례를 보면은 안심 귀가 도우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몇 차례 도움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청을 하면은 귀가 도우미가 집까지 같이 걸어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나 실적뿐이 아닌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성평등 관련 교육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늑골 1개와 갈비뼈 5개 골절이라
다행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다행인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게 상당히 큰 부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던 한국 서부발전 태환화력에서 또다시 이제 하청업체 직원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태환화력이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2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위험한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펼치며 김병숙 사장이 직접 위험 현장에 대한 현재 점검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회사 측의 보도 자료가 나온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태안화력에서 또 이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사망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사고 이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시민대책위는 사망 사고가 났던 9호기와 10호기뿐만 아니라 1호기부터 8호기까지의 또 이제 위험하니까 안전 설비가 갖춰질 때까지 좀 가동을 멈춰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바로 2호기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만다행인 점은 2인 1조 근무 형태가 이제 강화되면서 같은 조에 있는 숙련 근무자가 이 사고가 나자마자 기계를 바로 멈춰서 사망 사고는 다행히 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용균 씨 때도 이랬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번 사고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군요. 네. 근데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답답한 구석이 많은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고 이후에 한전산업개발은 사고를 당한 이 노동자를 회사 대기실로 이동시킨 뒤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서 탈의실에서 이 노동자의 사진을 찍고는 1시간 넘게 혼자 방치시켰다고 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사고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예. 동료들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동안 이 다친 노동자가 어디나 찾다가 탈의실에 혼자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동료들이 회사 측에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다친 노동자는 뒤늦게 회사 측 안전품질부 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인근 서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늑골 1개,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중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갈비뼈가 5대나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그냥 일반 사무실에 방치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보통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응급차를 불러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일 것 같거든요. 이게 시설 개선이나 작업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수칙 역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가 좀 요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참고로 이번에 다친 노동자는 현재 서산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답답한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그러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우리 지역의 한 종합 일간지에 실린 사설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개각 임박 능력만큼 중요한 게 지역 안배. 네. 우리 정치사에서 늘 이제 워낙 지역 감정에 골이 깊다 보니 인사에 있어서 지역 안배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힘이 있게 네. 예, 이렇게 얘기가 되곤 해왔습니다. 네, 꼭 어디 출신이라는 게 항상 밝혀지곤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역과 더불어서 능력이나 자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출신 지역 인사들이 등용이 되면은 우리는 홀대당하고 있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홀대당한 측면이 좀 많았던 게 우리 지역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하고요. 예. 국회의원 수만 보더라도 광주는 대전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오히려 의석수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이 정부가 인사를 할 때 지역 안배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설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설에서는 그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지역 균형과 여성 중용의 의미를 살리려 고심한 듯 했지만 어느 사이 그 지역 편중에 부실 검증이 더해져 탕평 인사의 취지가 퇴색했다. 안 그래도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같은 권력기관 인사에서 충청 인사들이 밀려나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이 적지 않다. 특정 지역 배제나 편파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은 절실하다. 예. 그 얼핏 들으면 좀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이 그런 좀 주관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정권 출범 초기에는 어떤 근거로 고심을 한 흔적이 보였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지역 편중에 부실 검증이 더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사설에서 지적한 그 권력기관 인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서훈 국정원장은 서울 출신,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광주, 한승희 국세청장은 경기 화성, 민감용 경찰청장은 전남 영암,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2명, 호남 2명, 영남 1명 이렇게 있는데 충청권 인사가 주요 권력기관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그렇게 기계적으로는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충청권 인사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만일 충청권을 여기 한 명 집어넣었다면은 그 제주는 어떨까요? 그리고 강원 지역은 또 어떨까요? 예. 글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라서 배제하는 거 이거는 뭐 상당히 큰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의 말 그대로 홀대론인데 능력을 검증해서 이 능력이 더 우선인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 어떤 특정 지역에 인물이 없었다. 이걸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는 거는 글쎄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뭐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 그런 부분이 많이 예. 줄어들긴 했으니까요. 한 대목만 더 살펴보면은 이 사설에서는 집권당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충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각의 충청권 출신 장관이 도종환 장관과 성유모 장관 이 둘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물론 큽니다. 지역민이니까. 예. 하지만 우리나라 부처 장관이 총 18명이니까 전체로 보면 충청 출신 장관이 약 11%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대전 충남북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정도니까 인구 대비를 보면 이걸 단순히 홀대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충청 출신 인사가 더 많이 기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하지만 사설 말미에는 특정 인사 2명을 거론하면서 지역은 물론 이념, 정파에서 자유롭고 신선함이 돋보여 개혁 기조에도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지역 안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을 기용해야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부가 잘 굴러간다라는 멘트로 사설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역 안배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특정 인물을 지역 언론이 사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천거하는 걸로 봐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출신 인물이 보다 큰 일을 하면 뭐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직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좀 주관적인 감정에서 기계적인 균형만으로는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지역 언론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지역주의 논리를 개발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해서 쓰는 것 이게 인사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5시 엔데스남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욕먹지 않으려면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대전시가 개방형 직위를 신설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를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비판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올해 초 조직 개편과 함께 4급 서기관 직위 2개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성인지 정책 담당관에 김경희 대전 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를 그리고 공동체 정책과장에 강영희 사단법인 풀뿌리 사람들 기획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김경희 대표는 지역의 여성단체 대표로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당사자이며 강 기획이사 역시 시민단체 출신으로 허 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자 선거 공신 챙기기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
인사가 있으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늘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인사든 측근 인사 논란 피해갈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측근 인사가 나쁜 것이냐. 이런 또 반대 논리도 있고요. 네, 이걸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이게 우선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게 정당한 인사권일 예. 수 있겠죠. 정책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위반 안 한다는 거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도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탕평 인사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낙하산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 진영을 늘 비판을 가하기는 하지만 또 정작 그 반대쪽에서 집권을 할 때에도 그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왔으니까 이런 비판이 썩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신껏 정책을 펼쳐서 그것이 잘 구현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즉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 자리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예.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의 성격, 그리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성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직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 정책 담당관 그리고 공동체 정책 과장인데요. 성인지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 인식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공동체 정책 역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요즘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새롭게 임명될 이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이 잘 실현되려면은 사람 한두 명 뽑아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역대 그 시정을 살펴보면은 이름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생색은 많이 냈는데 정작 시민들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전시와 이번에 그 새로 임명될 그 사람들이 이 보훈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을 좀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판하는 쪽에서도 이들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좀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how로 정해봤습니다. how요? 영어의 how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앞서서 아나운서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그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그 재난 및 사고를 대비한 시민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우선 한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대전노동청, 한화 사업장 근로자들, 대전시 소방본부, 대전시 추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안전 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할 경우는 상호 합의를 의무적으로 좀 거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1년에 2번 이상 그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이제 심각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며 또 이제 안전 진단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가 관내에 있는 사업장 안전에 더욱 신경 쓰기로 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반길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허 시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 사고 희생자 유족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 그 컨트롤 타워 기능도 좀 확립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 안전 안심 사회 기반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어떤 사고만 터지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발 방지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말들은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중요한 점은 그게 제대로 잘 지켜졌냐는 점이죠. 말 그대로 어떻게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한 그 물음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날 간담회 이후 이제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들이 뭐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이제 폭발물이나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현재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앞서서 오프닝 할 때도 이 관리 감독 권한 뭐 재차 강조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관리 감독 권한이 없으면 이걸 뭐 분명히 또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또 힘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와 어떤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와 이렇게 맞설 정도의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대전시장이라고 하면은 행정 그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취재진에 따르면은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그 많은 취재진이 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 기자는 여기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을 줄 알고 그 취재하러 왔는데 특단의 대책이나 대안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뭐타로 내용도 별로 없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불평을 좀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대전은 정말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도심 속의 원자로도 있고요. 또 대전 시민들 모르게 들여온 그 핵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예. 또 한 해 이제 2차례나 폭발한 그런 군사용 무기 제조 공장까지도 있고 이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는데 그 관내를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그 시민의 안전에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부디 이제 선거 때 시민들한테 뽑아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안전한 대전을 위해 그 특단의 조치를 좀 만들고 또 강력하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7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지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냥 계획과 좋은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대전시가 국토정보공사와 협업으로 조사한 결과 그 원도심의 핵심 구간인 중앙로 주변 빈 점포가 48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빈 점포는 그 건축법상 비주택 용도로 6개월 이상 전기 사용량이 없거나 예. 아니면 총합이 시간당 60kW 이하인 점포를 대상으로 기준 항목 1665개를 추출한 뒤에 현장 조사 위원 그 10명을 투입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원도심 공동화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대전시의 가장 큰 이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번에 제대로 실태 조사가 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는 이번 달부터 이들 빈점포의 그 건축물 관리대장과 그다음에 건물주 정보 등을 그 확인해가지고요. 그 건물주와 해당 점포 활용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을 논의해서 올 하반기에 그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대전시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임대료 안정 협약을 원하는 그런 빈점포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에 그 대전시가 추진하는 소셜 벤처 창업자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연결을 해준다 이런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 안정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 그리고 창업자나 문화예술인을 연결해 준다. 네.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연결만 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좀 뭐 부동산 임대 그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좀 그래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한 걸 좀 대전시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우선 그 임대료 안정 협약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만 올리는 걸 합의하면은 대전시가 건물주에게 그 예를 들어 간판 리모델링 뭐 이런 것 같은 일정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일종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사건이 네.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폭등해서 기존에 있던 이 상가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세 올리는 거, 그러니까 집세가 많이 안 오르면은 아무래도 그 세입자한테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 또 원도심은 아무래도 점포들이 오래된 곳이 많다 보니까 예. 막상 들어갈 때 그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아나운서 말씀하신 걸 좀 지적을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집세 안 올리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예, 보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계획이 좀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세부적인 걸 여쭤보니까 그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은 계획 중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세부적인 그 이상의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현재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전시나 뭐 대전교육청 이런 관공서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장밋빛 청사진은 잘 제시하는데 예. 그 청사진이 실현되는 경우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가 뭘 계획할 때 그럴싸한 발표만 먼저 하지 말고 좀 치밀한 사전 조사와 실행 계획을 세운 뒤에 발표할 때는 뭐뭐를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 대전함 그 키워드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 빈점포를 대전시가 이제 직접 장기 임대를 해서 필요한 그 시민들에게 싼 값으로 재임대해주는 방안 말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전세 그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니까 대전시는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만 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자 비용은 또 재임대한 임대료에서 충당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방식도 한번 좀 고려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전시 이번 계획이 좋은 계획이 되어서 그 목적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계획만큼 결과도 좋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기청정기의 함정으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뭐 공기청정기 필수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요새도 아니죠. 그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제가 바로 이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요즘에 이제 방송하면서 목이 잠겨가지고 늘 이게 조마조마 하는데요. 이렇게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재난 문자 발송 말고는 뾰족한 그 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나마 미세먼지 대책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마스크 착용하고 공기청정기 설치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앞서서 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과 협조도 사실 중국이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되느냐도 문제일 것 같고요. 당장의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그 산업화가 초래한 재앙이라고 봐야 될지 큰 걱정인데요. 특히 이제 건강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나 노년층들이 더 걱정입니다. 예. 그 이에 이제 교육당국에서도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통해서 이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468개 학교에 공기청정기 8,205대를 설치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요. 예. 중간에 계약 차질이 있어가지고 약 4분의 1가량은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은 최대한 이 공기청정기 설치를 마무리 짓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학교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조치인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공기청정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 워낙 수가 많고 또 활동적이어서 그만큼 먼지의 양도 많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효용성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예.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한 실험을 좀 해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이 공기청정기를 작동했을 때 약 30%가량의 그런 청정 효과를 거두었었다고 합니다. 예. 30%라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실험 조건입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실험할 때 보통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움직임이 덜 하니까 먼지가 가라앉아 있을 테고 이러면 공기청정기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통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뛰고 이러다 보면 먼지가 더 많이 날릴 테고 예. 그러면은 제가 실험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공기청정기의 효과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실험 조건을 현실에 맞춰서 재실험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더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 정기현 교육위원장에 따르면은 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 공기청정기를 작동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제 숨을 쉬니까 말이죠. 그럼 이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고 그럼 또 외부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이제 과연 학교 안에서의 미세먼지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대안이 더 추가돼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 순환용 공기 정화기 도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대기 순환용 공기 정화기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거른 뒤에 이제 실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설치 비용이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걸 들여오는 데에는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비록 현재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긴 하지만 예. 이 대기순환형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이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상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8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선암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두 분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두 분 모시고 두 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선암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대선암을 검색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채팅장에서도 또 의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안선은 0으로 정해봤습니다. 안선은 0. 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의 새 야구장 입지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들의 과열 경쟁 양상에 허태정 시장이 여러 차례 이제 자제를 당부한 바가 있었죠. 예. 그런데 어제는 자유한국당 소속 대전 중구 의회 의원들이 허태정 시장이 선거 때는 중구의 야구장을 짓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된 뒤에는 말을 바꿨다며 비판하면서 새 야구장을 중구에 지어야 한다면서 삭발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삭발식까지 결국은 등장을 했군요. 네네, 우려했던 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간의 이 유치 경쟁을 해서 불필요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삭발을 한 대전 중구의 김현수 부의장은 허 시장이 공약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야구장 신축 부지 선정 용역을 주면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갈등 국면에서는 사실상 한 발 빼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이 적었던 중구에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각 자치구가 자신들의 지역에 이제 야구장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역 선로 위에 선상 야구장 신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이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또 선로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그 위에 야구장을 지으면 땅값이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전역이라는 상징성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덕구는 신대동 일대의 넓은 부지에 야구장을 지으면 주차장 확보 등이 가장 용이하며 또 신탄진 IC와 인접해 있어 인근 청주시나 세종시 야구 팬들까지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발 물러서 있던 유성구 역시 서남부권 스포츠타운과 연계성 그리고 아시안게임 그 유치 계획, 세종시와의 인접성 등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엔 또 의회에서 야구장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현재 야구장에 있는 중구는 원래 허시장이 공약이었기도 했고 또 가뜩이나 공동화 문제로 심각한 원도심에 야구장마저 빠져나간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중구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각 자치구마다 이 야구장 유치에 대한 당위성, 들어보면은 다들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논리가 서로 이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치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자제하라는 허태정 시장의 말이 그 속된 말로 좀 영이 잘 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물론 민주주의라 하면 좀 다소 시끄럽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또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권의 역할일 테고요. 근데 지금 대전에서는 정치인들은 많은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다른 빨간 현판으로 정해봤습니다. 빨간 현판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오전 그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자유한국당 대전시 당사를 찾아 자유한국당 현판 위에다가 그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쓰인 현판을 붙이면서 5.18 망원당, 탄핵 불복당, 한반도 평화 방해 정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명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더니 이제 와서는 태도를 바꿔 도로 친박당이 되었고 또 5.18 망언으로 광주 시민과 희생자들은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하면서 즉각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법적으로나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판단에 있어서도 모두 이제 정리가 된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234명이 탄핵을 찬성해서 가결이 됐었고요. 또 헌재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제 인용이 됐었었죠. 예. 전에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만 나왔던 그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얼마 전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그 황교안 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탄핵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발언 이후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들여서 열렸던 그 5.18 공청에서 나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들이 덧붙여지면서 그 상승 추세였던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좀 급락하게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를 이유로 이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이 뒤로 미뤄졌었는데요. 그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여러 곳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도로 박근혜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논란을 자초한 자유한국당에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시민단체 어제 항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도로 박근혜당 이런 현판을 또 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타인의 그 재산에 이렇게 뭔가 물리력을 행사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보는 시각적인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어디에 둘 거냐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되긴 했었죠. 누구나 자신과 다른 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로 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지 그걸 내가 좋아하니까 혹은 내가 싫어하니까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문제겠죠.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닌 그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문제는 이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맞고 틀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도 해야 되고 또 지적도 해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부정과 5.18 유공자들에 대한 망언에 대한 인식이 이걸 과연 그 다름으로 인정해야 될 영역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그 인정해야 될 영역인 것인지는 그 청취자분들께 판단을 좀 맡겨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에게 그 아나운서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도로 박근혜당이다라는 현판을 붙인 그런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좀 과도한 측면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측면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의사표시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비판을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